자, 오늘은요, 다시 고대 지역의 서아시아 지역으로 가서요, 우리가 배웠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있었던 그 서아시아와 지중해 지대의 거대한 왕조 하나가 건설이 되는데, 그게 바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라는 제국이에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가는데, 이때 가장 처음에 가장 잘 나갔던 페르시아가 바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예요. 아케메네스 왕조. 그러니까 아케메네스 씨, 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이 씨 왕들이 왕조를 이끌었던 것처럼 이 페르시아는 아케메네스라는 왕조가 이끌었던 것인데, 그렇다면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어떤 나라인가 보도록 할게요. 근데 먼저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전에 있었던 또 다른 먼저 통일했던 왕조가 잠깐 있었어요. 자, 그럼 이 왕조를 먼저 확인하고 가야 될 텐데, 자, 이 왕조는 어떤 왕조냐? 아시아 아니고요. 아시리아 이렇게 적어두시면 되겠네요. 아시리아라는 왕조가 그 전에 서아시아 지역을 먼저 통일했던 거예요. 그만큼 얘네들은 이 아시리아가 대단히 강력했다라는 거죠. 우리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는 청동기 시대에 발전했던 문명 국가였잖아. 근데 얘네들은 좀 더 강력했던 청동기가 아닌 뭘 가지고 더 강력해졌을까요? 그렇죠. 바로 철제무기였다. 철제무기. 자, 철제무기도 철제무기지만 또 얘네들은 아주 우수한 기마전술. 기마라는 거는 말을 타고 전쟁을 이끌어가는 이러한 전술 아니었겠니? 말을 잘 다루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마 전술과 철제 무기를 내세워서 서아시아 지역 대부분을 통합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이 아시리아가 어느 지역까지 통일을 했는지 우리 교과서 보고 가실게요. 우리 교과서 교과서 41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41페이지 보면 이게 지도가 있죠. 자, 파란 색깔로 된 요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가 아닌 뭐예요? 아시리아. 그래서 아시리아 이렇게 여기까지가 아시리아가 되겠네요. 옛날에 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가 여기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고 여기에는 이집트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요 중간에 페니키아라든지 헤브라이 왕국이 있었잖아. 여기를 모조리다 누가 다 통일했다? 아시리아. 그래서 이렇게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먼저 존재했다. 그래서 이 지역 한번 확인해 봤고요. 그러면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어떠한 통치를 했는가? 이게 좀 중요한데, 일단 얘네들은 가혹한 통치를 했대요. 굉장히 가혹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정복한 지역의 민족들을 아주 무참히 가혹하게 잔인하게 빡시게 다스렸던 거예요. 조금이라도 말을 안 들으면 당장 죽여! 싹 다 쓸어버려! 조져! 말 안 들으면 입 잘러! 팔 잘러! 다 죽여!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가혹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담임쌤은 좀 예를 들기 조금 위험하니까 이제 뭐 부모님이라고나 할까요? 부모님이 막 말 안 들으면 나를 너무 가혹하게 대해요. 막 감금을 하고 밥을 안 주고 막 때리고 목을 조르고 막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항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너무 가혹하게 통치를 하다 보니까, 자 보세요. 정복지 주민들이 뭘 일으켰대? 반란을 일으켰대요. 그래서 멸망을 좀 일찍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옛날 지역이 여러 나라로 이제 분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분열된 이후에
그러면 이제 어느 나라가 또다시 재통일을 했느냐? 그게 바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라는 거예요. 대제국을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건국을 한 거죠. 그래서 키루스라는 이제 왕이 서아시아 지역을 재통일했다. 다시 통일한 거예요. 원래는 아시리아가 통일했는데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재통일한 거죠. 그래서 이집트 북부까지 영토가 넓어졌다. 우리 아까 교과서에서 봤던 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보세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어마어마하죠? 자, 이 오른쪽에 여기서 이제 일어난 이 페르시아가 서쪽으로 가서 옛날에 그 아시리아까지 다 차지하고요. 아프리카 북부까지. 그 다음에 여기 아테네 그 근방까지 여기까지 거대한 제국을 형성했던 것이 바로 이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예요. 여러분들 이 페르시아라는 왕조가 앞으로도 또 나타나는데 이 페르시아의 후예들, 페르시아가 쭉 이어져서 지금 현대의 어떤 국가가 페르시아를 계승한 국가일까요? 어떤 국가일까요? 그렇죠. 바로 이란이에요. 이란. 그러면 이란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데 이 이란이 이때 페르시아 왕조를 이어온 국가다. 그래서 이란을 그냥 페르시아라고 이야기해요. 자, 어쨌든 이 페르시아라는 국가가 이렇게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커진 대제국을 건설하다 보니까 왕이 이 거대한 제국을 어떻게 통치했는지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때 왕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이 페르시아 왕, 내가 이 넓은 땅을 다 다스리겠스. 다스리우스. 다리우스. 자, 다리우스. 다려버리겠스. 자, 다리우스 1세라는 왕이 이제 이 거대한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지배해요. 너무너무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이 황제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뭐라고요? 이름이 다리우스 1세예요. 자, 그럼 다리우스 1세가 어떻게 이 대제국을 통치했느냐? 일단 총독을 20여 개 주로 나눠가지고 파견을 했대요. 다 직접 통치하기 힘드니까 누구를 파견해? 총독을 파견한 거야. 근데 총독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혹시 딴짓하고 또 부패하고 무능하거나 바보 같거나 이상한 짓 하는지 이거를 감시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감찰관을 보내. 감찰관. 누가? 다리우스가. 그 감찰관을 뭐라고 하냐면 왕의 눈, 왕의 귀. 자, 뭐라고요? King of the eye. King of the ear. 자, 미안해요. 좀 영어를 썼네요. 자, 왕의 눈과 귀를 각 지역에 보낸 거예요. 누구를 감시하라고? 총독들을 감시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감시를 해야지만 공부하지 않니? 감시 안 하고 그냥 내비두면은 하이러닝 시간에 자꾸 딴 거 보고 딴짓하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쌤의 눈, 쌤의 귀를 보내고 싶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왕에는 왕의 귀를 보낸 이 왕이 누구라고? 다리우스 1세 왕이에요. 자, 어느 왕조라고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라는 거죠. 자, 그리고 눈과 귀만 보낸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때로는 가고 싶어. 직접 깜짝 방문을 하고 싶어. 그러려면 좀 빨리 가야겠죠.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로드. 왕의 길. 킹 오브 더 로드. 자, 길까지 잘 정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다 갈 수는 없으니까 가다가 중간에 좀 자고 갈 수 있는, 먹고 잘 수 있는 숙소라든지 또 말 타고 가니까 지친 말을 대신할 수 있는 생생한 말을 제공하는 이런 거를 이제 역참이라고. 역참, 정거장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왕의 길에다가 군데군데 설치해서 왕이 저 먼 지방까지 금방 순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도로망을 정비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즉 왕에는 왕의 귀, 왕의 길,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넓은 영토를 대단히 효율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다리우스가 아주 훌륭한 정책을
또 이어서 해요. 너무 감시만 하면 너무 숨 막히잖아. 근데 나름 다리우스가 관용을 좀 베풀었대. 관용 정책. 뭔가 관대하게 배려하는 정책이에요. 존중하는 정책. 그래서 뭐 뭘 존중하냐면 정복한 주민들이 썼던 언어, 종교, 관습 이런 것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썼던 우리나라의 언어와 우리의 종교와 우리의 관습을 페르시아가 지배를 한다고 해서 이걸 막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옛날하고 그렇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단지 세금만 내면 돼요. 그러면 너희들을 내가 인정해 주겠다. 나는 관대하다. 무슨 정책? 관용 정책. 그러니까 옛날 그 아까 아시리아 같은 경우에 너무 가혹한 통치했잖아. 아우 너무 때려. 너무 시려. 죽겠어. 짜증나. 해가지고 막 반란 일으켰지만 이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는 관대하니까 관용 정책하니까 존중받으니까 여러분들도 선생님한테 부모님한테 존중받아. 날 인정해줘. 그러면 내가 굳이 반항할 필요가 없죠. 쌤도 여러분들 항상 존중하잖아요. 아니에요? 존중하죠. 자, 그래서 이 다리우스가 수많은 정복지의 민족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자, 근데 영원한 건 없네요. 바로 멸망을 하네. 자, 왜 멸망했을까? 이 다리우스 1세 같은 황제가 계속 이어졌다면 멸망하지 않았겠죠. 우리나라도 세종대왕과 같은 훌륭한 왕이 쭉 이어졌다면 안 망했겠죠. 근데 다리우스 1세 이후에 이 페르시아가 점점 조금 이제 쇠퇴할 수 있는데 결정적 계기가 있어요. 자, 페르시아 멸망의 시발점이 되었던 이 전쟁 정말 중요한 전쟁이에요. 자, 이 서아시아를 제패했던 페르시아가 어디까지 욕심을 부렸냐면 저 유럽까지 진출하자. 유럽에는 어떤 문명이 있었냐면 그리스 문명이 있었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이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했던 전쟁이 자, 페르시아 그리스 전쟁이라고 보통 안 하고 자, 그리스를 먼저 보통 이야기해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 즉 유럽을 대표하는 그리스와 아시아를 대표하는 페르시아가 한판 뜬 거예요. 여기서 안타깝게도 페르시아가 지는 거죠. 반대로 그리스는 이겼겠죠. 그래서 요때 그리스의 한 전사가 이 전투에서 승리한 거를 직접 아테네까지 이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뛰어갔다고 하죠. 그래서 이 전투가 이제 우리 올림픽 때 41.195를 뛰어가잖아요. 그 거리가 이 전투에 승리한 이후에 아테네까지 거리래요. 요 전투 뭐라고 그럴까? 요 종목, 뛰는 종목 뭐라고 그래? 마라탕? 아니죠. 마라톤이죠. 마라톤 전투. 그래서 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중에 가장 결정적인 육상 전투가 마라톤 전투예요. 그래서 이 마라톤 전투에서 누가 이긴 거야? 그리스가 이긴 거야? 페르시아가 이긴 거예요. 그렇죠? 페르시아가 이긴 거죠. 그리스가 이긴 거죠. 그래서 결국 이 페르시아는 점점점 어떻게 돼? 쇠퇴하고 또 반란도 여기저기 일어나면서 알렉산드로스라는 또 어마어마한 강력한 또 가장 센 왕이 또 내려와서 알렉산드로스한테 멸망을 당하고 말아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교과서 지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뭘 볼 거냐면 왕의 길이 어떻게 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왕의 길 여기 두 가지 이렇게 점선으로 된 바로 여기 수사에서 쭉 해서 여기까지 왕의 길이 이렇게 하나 쭉 나 있네요. 길이 많지는 않네요. 이거 하나 정도 이렇게 왕의 길이 있었다. 그리고 자, 이 페르세폴리스가 이 페르시아의 수도예요. 페르시아의 폴리스다. 뭐 이런 뜻이고요. 이 페르세폴리스에 있는 이 왕이
각 지역에다가 뭘 보내? 눈과 귀를 보낸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영상 한번 잠깐 보고 가실게요. 잠깐만요. 페르시아. 나는 다리우스 1세. 넓은 영토를 다스리기 위한 정책을 펴겠다. 그래서 눈과 귀가 좀 왕의 길을 달려 보면 나의 명령을 제국 곳곳에 전하라. 모두 비켜라! 다리우스 1세의 명령이다! 가라! 왕의 눈, 왕의 귀, 저 전국을 감시하도록 가라. 감시하러 부정한 총독은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죠. 부정한 또 갑자기 잠깐만요. 오. 그렇죠. 부정한 총독을 가만두지 않겠다. 해서 각 지방 곳곳을 감찰해서 그 지역의 상황을 잘 알고 통치했던 게 바로 다리우스 1세였다라는 거까지 봤고요. 그리고 우리 교과서 왼쪽 위에 보면 자, 요 이렇게 표가 있는데 아까 우리가 처음 배웠던 나라가 아시리아였죠, 아시리아. 이 페니키아, 헤브라이, 네, 여기 메소포타미아, 이집트까지 통일했지만 왜 망했다 일찍? 너무 가혹하게 통치했다 보니까 망했죠. 그래서 이렇게 분열된 이 지역을 아케메네스 왕조가 통일을 했다. 이 다리우스는 예전보다 아시리아보다 좀 더 자기가 통치하는 민족들에게 뭘 베풀었다? 관용을 베풀었다까지 확인하고요. 자, 문화 간단히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아까 문화도 정치적인 거랑 좀 비슷해요. 넓은 지역을 통치하고 또 여러 민족의 문화를 그대로 인정했잖아. 자,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인 문화가 발전하게 되는 거죠. 페르시아만의 문화를 고집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면서 대단히 인터내셔널, 국제적인 문화가 발전했고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가 숭배했던 종교가 있는데 이 종교의 신이 빛의 신이래요. 빛. 태양의 신, 빛의 신, 또 선의 신, 착한 거. 선과 빛의 신, 여기 이제 아우라 마지다라는 신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불 같은 거를 막 이렇게 피우고 불을 막 신으로 봐요. 그래서 요 신을 믿는 종교를 뭐라고 하냐면 조로아스터교라고 이야기해요. 조로아스터교. 응? 이 조로아스터교. 이 조로아스터교가 이게 나중에 이 불의 신 아우라 마즈다에게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막 지옥에 가기도 하거나 천국 가기도 하거나 또 나중에 뭐 이렇게 신이 내려와서 심판을 한다든지 뭔가 이후에 좀 크리스트교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먼저 이 조로아스터교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로아스터교가 나중에 뭐 이슬람교나 크리스트교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뭐 그거는 이제 이 분들의 주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 문화에 대한 관련된 자료 하나 보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우리 41페이지 한번 볼게요. 41페이지. 여기 보면 이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페르세폴리스의 그 터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어디에 남아있대? 이란에 남아있죠. 이란이 원래 뭐였다고요? 페르시아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이러한 페르시아와 관련된 유적들이 이란에 있는데 봐봐. 그리스, 이집트 양식의 뭐 기둥, 또 아시리아 양식의 조각품들,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가 같이 꼽혔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어떻게 나라를 통치했는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 키루스가 이제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창시한 왕이에요. 처음으로 만든 왕. 근데 이 왕이 다른 지역을 막 정복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대? 그들의 전통과 종교를 존중해래. 이러한 내용을 세개 문자로 우리 메소포타미아 문자가 세개 문자였잖아요. 세개 문자로 이렇게 새겨 놓은 거예요. 이 아케메네스 왕조는 이렇게 다른 민족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존중했구나.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더욱더 안정적으로 더 넓은 영토로 발전했구나 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 대한 내용까지 확인했고요. 뒤에 개념 확인 수업 시간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오케이, 안녕.